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이제 8월도 다 지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8월 중에 섬의 날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8월 8일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섬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섬 여행 많이 가보셨어요? 오늘 섬 여행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 강연이 있는 날이죠. 오늘은 섬 여행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172개국을 탐험한 분을 모셨습니다. 50세에 오지 탐험을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과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잔뜩 가졌다고 하는데요. 도용복 오지 탐험가의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같이 여행 한번 가시죠.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예능 프로그램 자주 봐요? 좋아하죠. 저 네. 요즘에 캠핑 가는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그런 남들 잘 안 오는 곳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살아남기 이런 예능이 많은 것 같은데 여행 가는 분들도 그래요. 문명의 어떤 여행지보다도 남들이 가보지 않았던 곳 오지를 탐험하듯이 여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걸 즐기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인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77세 오지 탐험가 도용복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start to fall.
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분위기가 완전 가을인데요. 그냥 땡큐입니다. 여기서 나가서 낙엽 떨어지는 거 그냥 밟으면서 어디 갔으면 좋겠네요. 아, 가을 하면 오텀 입을 수 있죠. 네. 예, 가을 하면 낙엽이니까. 네. 근데 조금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 이거는 저녁에 분위기 탁 잡고 칵테일 한 잔 탁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아침에 이 노래를 시키니까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니, 힘드셨겠지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아침에도 분위기 바로 탁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노래뿐이 아니고 무슨 오페라까지 하셨어요? 마담 버터플라이. 네. 거기 야마도리 역으로 했었죠. 와, 어떻게 오페라 공연까지 서게 되신 거예요? 저는 50부터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아, 그래서 27년 동안 열심히 음악 공부도 하고 오직 탐험도 하고 또 그 외에 많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죠. 50부터 그런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네. 그리고 그림까지 그리시고. 그림은 뭐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림으로 다 대화를 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림으로 대화를 한다? 영어를 잘해도 네. 네. 원주민한테 가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림이 최고죠. 네. 오, 그림을 그래서 그리시는 거고 사진집도 내셨다고 들었어요. 사진집은 많이 냈죠. 지금 이제 이번에 7집이 나옵니다. 6집까지 냈고. 네. 네. 야, 그 저기 아니에요?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 보면 그림 가지고 대화했던 그분이시군요. 알아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적이었네요. 오지를 탐험한다는 것은. 예. 그림으로. 계속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다는 어.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또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지요? 도전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목숨 바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늘 유언장 쓰고 나가잖아요. 오. 근데 오지 탐험은 인생 자체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예, 예. 자기 노력만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노력의 대가로 지금 이런 귀한 자리에도 나오게 되고 또 많은 강연도 하게 되는데 성공이라는 것도 어떤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 삶의 여정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여정이 아름다우면 목적지에는 향기가 있을 것이고 네. 지금 여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목적지는 볼 것도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노력의 대가로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풍부하거나 이런 학자가 아닙니다. 오직 노력의 대가로 저는 눈으로 독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발로 독서한 사람이지. 그 오지의 매력은 뭡니까? 오지의 매력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네. 늘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메모해서 그것을 이 가슴에 인풋 시키면 그것이 곧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예. 오지 탐험을 하려면 굉장히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소개가 77세 오지 탐험가 도용복 씨 이랬단 말이에요. 예. 77세라고 믿어지십니까? 전혀 그렇게 안 감사합니다. 보이세요. 아니, 이 건강의 비결은, 아이고. 아니,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형님 같으신데, 이 건강의 비결은 뭡니까? 저는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매일같이 2시간을 네. 이제 90분 뛰면서 걸으면서 이제 건강 챙기면서 이야. 30분 헬스를 하죠. 어. 그래서 항상 차에는 운동화가 실려 있고 네. 항상 티가 실려 있고 예. 조금 추우면 잠바 입고 이렇게 하니까 언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언제 그런 시간은 너무 아까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바로 do it now, 맞아. do it now 예. 틈날 때. 예. 그리고 요즘 유행되는 노래 중에 제일 좋은 노래가 뭡니까? 제일 많이 유행되는 노래가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맞아. 지금 이 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많은 날이 지나도 네.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 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성공과 실패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난 가을에 네. 등산하시겠다고 예. 등산화, 등산복, 그 등산 이렇게 지팡이 있잖아요. 네네. 다 사놓으셨는데 네. 글쎄 올 가을에는 가실라나 모르겠네요.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은 조금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입은 대로, 신은 대로. 저는 옷이 그래요. 아깝고 신발이 아까운 건 없어요. 내 몸이 제일 소중한데 왜 그걸 아까워서 그걸 못 가요? 그러니 이렇게 건강하시고 예. 근데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오죠?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어디를 다녀왔다 그러면 지금 한 10시간 정도 해야 그렇죠. 되나?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제, 니꼬라가,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남미를 다 도시는, 응? 중남미를 그렇게 가죠? 중남미는 다 돌았죠.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니까 그게 네, 참 네. 돌기가 좋고요. 또 아프리카 쪽으로 하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콩고 민주공화국, 카메론, 가뱅, 만만치 않은데. 가봉, 네. 적도기니, 베냉,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이렇게 한 번 가면 10개국씩 돌고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몇 개국을 도셨어요? 총 몇 개국을 도신 이제 거예요? 172개국이 됩니다. 172개국이 감이 잘 알아서 저희 그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정말 빼곡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빼곡하게 되는 것이 네. 붙이지 않는 곳에 여기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리브해거든요. 여기는 대서양이고 네. 네. 파나마가 여기 있잖아요. 네. 파나마 운하를 끼고 돌면 8시간 만에 가야 될 걸 네.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들어가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세계를 알고 세계를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보는 안목을 높이면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네. 직결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섬이 있어요.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레나다, 센트 빈센트 그라나딘, 바베이도스, 아이티, 도미니카, 자마이카, 쿠바가 여기 있죠. 네. 쿠바를 꼭 가십시오. 쿠바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스페인 식민지여서 우선 라틴 뮤직이 굉장히 화려하게 예, 예. 그리고 또 미국 식민지를 70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팝, 재즈, 컨트리 뮤직 여기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스리람, 기아나, 기이아나라고 또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전부 큰 게 브라질이죠. 여기가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가보셨어요? 아마존은 6번째 갔다. 아마존을 만든 나라가 6개국입니다. 그게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입니다. 왜? 여기에는 안데스 산맥을 다 메고 있습니다. 네. 365일 눈을 이고 있잖아요. 그 눈 녹음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실개천이 되죠. 그 실개천이 모여서 이 아마존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데 가시면요. 네. 무슨 음식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뭘 드시면서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웰빙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하죠. 아니, 어떤 웰빙입니까? 자연? 자연? 예, 가다가 뭐 보이는 과일 있으면 따먹고, 네. 가다가 보이는 있으면 고기 있으면 잡아먹고. 뱀이 넘치잖아요, 여기는. 뱀도. 그런 거 드세요? 뱀은 자주 먹죠. 개구리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요? 튀겨도 먹고, 꼬아도 먹고. 야, 그렇게 원주민이 먹는 걸 그대로 그냥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제일 많이 먹는 것이 고슴도치죠. 이야. 고슴도치도. 어떤 맛입니까? 고슴도치는 정말 맛있죠. 왜냐면은 이런 육질이 좀, 뭐, 말이나 이런 뛰는 이 짐승들은 육질이 네. 좀 질겨요. 고슴도치는 많이 뛰잖아요. 네. 맹수도 고슴도치는 못 잡아먹잖아요. 그 가시가 있으니까. 못 잡아먹죠. 곁에도 못 가죠. 네. 그 사람이 잡기에는 제일 좋은 게 고슴도치예요. 그래요. 저는 고슴도치 요리를 잘 한답니다. 이야. 정말 희한한 경험을 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뭐 이런 쪽이 예. 치안으로도 좀 불안하고 다니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없었어요? 위험하죠. 대한민국에도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든지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잘 사귀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또 제 가이드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네. 예, 예.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발생된다는 거. 이걸 제가 경험하고 다니죠. 우리는 오지를 간다 그러면 그 오지의 기후나 그 환경도 걱정이 되지만 네. 그곳에 있는 낯선 사람을 모르니까. 맞아요.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엄두를 못 내는 건데 아까 언뜻 얘기가 유서까지 써놓고 다니셨다고. 제가 만약에 가서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은 이 아이들이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산 가지고. 예, 먼저 제가 잘 만들어 놓고.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것은요. 1년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유서를 새로 쓰고 나가거든요. 네. 근데 쓸 때마다 유서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너 엄마한테 잘해. 너 아빠한테 잘해. 유서가 바뀌어. 그런 의미로. 네. 그렇군요. 사실이에요. 예. 근데 제가 유서 쓰는 걸 우리 가족들이 알고부터 가족들이 저한테 대하는 것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유서를 혹시 가지고 나오셨나요? 유서 가져왔죠. 한번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몇째 분한테 제일 많이 주시는지. 그럼 시시때때로 틀리다니까요. 여기 자제분이 항상 몇 명이에요? 이렇게. 저는 4명입니다. 딸 셋, 아들 하나.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래서 유언장이 시작이 돼요. 네. 아이 글씨도 잘 쓰시네요. 이렇게 빼곡하게 쓰고 이제 오지 탐험을 가시는 거죠. 예, 가다 와서는 또 찍고 또 새로 쓰고 이러죠. 여기 주소가 빠졌습니다. 주소 쓰셔야 돼요. 혹시 변호사신가요? 아니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네. 이 유언장의 효능에 대해서 하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외웠어요, 이제. 네. 예, 축하해요. 많이 주십니다. 분발하세요. 이렇게 써놓고 다니시는군요. 예. 매번 갈 때마다. 그 유서를 근데 요즘 이렇게, 세상이 네. 하도 참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한 분 남겨놓고 한 분 가져가시고. 가져가시고. 네, 네. 혹시 뭐 의식 같은 것도 있나요? 가시기 없습니다. 전에 위험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네, 저는 전혀 없습니다. 주로 혼자 가세요? 주로 혼자가 아니고 항상 혼자입니다. 예. 항상 혼자 가세요? 근데 둘이 가면 네. 가끔씩 친구들이 따라갈 경우가 있는데 네. 따라가면 일주일 정도는 같이 다니는데 별일 없이 네. 일주일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시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야, 난 자야 돼. 밥 먹고 금방 자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12시 전에 잠을 못 자거든요. 이 잠 문화 틀리고 음식 문화 틀리고 모든 문화가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같이 여행을 가면 정말 친해지거나 아니면 완전 헤어진다고. 싸워요. 정말 네. 친해지는 경우는 극히 힘들고요. 네. 거의 원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170여 개국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습니까? 나이지리아가 참 좋았어요. 나이지리아가 여기 있거든요. 예. 네. 여기가 이제 시에라리온, 네.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카메론, 가봉, 적도기니 쭉 제가 도는 여행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한국서 보통 한 65일을 간다면은 한 10개국 갔다 와야 되잖아요. 4, 5개국 갔다 오기에는 시간도 차비도 너무 아깝잖아요. 간 김에 10개국을 항상 도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죠. 스스로 계획 짜시고. 예, 그럼요. 그리고 스스로 계획을 짜도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항상 가면 뭐 가다가 보면 우간다에서 뭐 내전이 생겼다. 또 가다가 보면 잠비아에서 내전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딴 나라로 이렇게 갔다가 네. CNN 그 방송을 듣고 아니, 내전 끝났다 그러면 또 들어가고. 그런데 가실 때 외교부에서 이제 그만 가시죠? 안 합니까? 제가 이제 엘살바도르 명예형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으니까 조금 혜택이 있죠. 그렇군요. 예. 제가 어디 가는 것을 좀 많이 관찰을 하니까 예.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러시군요. 오늘 그 얘기 해주실 겁니까? 여행 다니는 어떤 계획을 짜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겁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여행입니다. 네. 예, 단지 내가 오세아니아를 간다 그러면 오세아니아에 있는 섬을 쭉 돌겠다고 생각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네. 가다가 좋으면 머물고 싫으면 가고. 며칠 전인데 저에게 어떤 신문사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보고 한국에 졸업하라 그랬어요. 졸업하는 어떤 사람이죠? 그 묘비명이 있죠. 혹시 묘비명을 기억하시나요? 묘비명은 기억 못합니다. 거기 그런 게 있어요. I hope for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I fear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 I'm free. 난 자유인이야. 제가 언제부터인가 그런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답니다. 예. 오늘 바로 여행을 통해서 느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강연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 인생의 얘기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인생은 그 어떤 전문가도 통달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 그럽니다. 그 미지의 영역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인생 앞에 놓여진 수많은 도전의 과제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면 환희의 시간을 맞이하죠. 그 도전과 성취로 버무려진 그 환희의 시간, 그 환희의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남에게 이윤을 줍니다. 남에게 뭔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환희의 시간을 맞이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죠. 오늘 제가 제 인생에 대한 기념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념품 중에 제가 들고 온 게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원주민 마을에 갔습니다. 갔는데 추장이 저에게 굉장히 극진히 대해줬습니다. 그건 왜요? 제가 일주일을 그 추장님과 약속을 하면서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냥 더 좋다고. 근데 추장님들은 거의 우리 종족입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시베리아 고원을 넘어서 벨링 해협을 지나서 알래스카에 가면 그게 에스키모입니다. 북미로 넘어가면 그게 인디언입니다. 한 종족이 중남미로 내려오면 인디오가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오지를 가면 늘 할아버지를 만나는 기분, 늘 할머니를 만나는 기분. 네. 가면 또 고구마 삶아주고 감자 삶아주고 할아버지 집에 가는 그런 기분이죠. 예. 저는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 베푸는 편입니다. 10불 주라면 20불 주고 20불 주라면 30불 주고 이러니까 이 추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마지막 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우리 정말 멋지게 한번 회식을 하고 그 양을 잡아서 밤새도록 그걸 말려가지고 이거 완전히 못 말리죠. 밤새 끈을 만들어 가지고 저 배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낭. 저 한 마리네. 한 마리죠. 예. 이런 인심을 제가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달지 않았는데 최근에 달았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배를 이렇게 탁 갈아놓으니까 그냥 탁 뺏기면 안에 뭐 마음대로 뺄 수가 있잖아요. 예. 65일간의 여행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런닝 하나, 팬티 하나, 바람막이 2개, 모기장 2개, 천막 2개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행자는 여행을 해야지 증권이 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여행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사우스 아프리카죠. 아니, 아프리카를 제일 먼저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동남아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멀리 가셨네요? 첫 번째 여행. 저는 원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좋은 나라만 다녔죠. 뭐 미국, 프랑스, 스페인, 문명국 사업상, 이랬다면? 예, 네. 문명국, 좋은 도시에 가서 좋은 호텔 자고 이렇게 다녔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서울만큼 좋은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건 아니다. 진짜 오지 탐험 해보면요. 늘 새로운 길 위에 움직이는 학교를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365일, 300일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왜냐하면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65일은 열심히 나가서 다 찍어와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까지 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만 했다면은, 물론 돈은 좀 더 벌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50부터 오지 여행을 출발했느냐, 네. 오지 탐험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월남을 제가 갔었어요. 저는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셨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왜 했느냐면 네. 그때는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자금이 없어서 사업 종잣돈 벌러 월남을 간 거예요. 주위에서 다 미쳤다 그랬죠. 차출해도 다 도망가고 탈령하는데 제가 지원을 한 거예요. 너 뭐 조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가서 사업 종잣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내가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해야 좋은 사람도 구할 수 있어요. 하고 월남을 갔는데 한 60, 70%가 다 죽었어요. 적지에 가면 그냥 총에 맞아 죽는 건 거의 없고 전부 지뢰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있으면 살아온 거예요. 이제 고엽제를 앓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한 10년, 2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막 쓰러지기 시작. 당뇨,
고혈압, 오만 병이 다 오는 거예요. 막. 오금도 움직이기 싫은 병이 오는 거예요. 막 꼼짝하기 싫은 거예요. 네. 나는 지금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왜 이대로 죽어야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음악하고 근데 어느 날 고엽제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약은 먹고 있죠. 네. 지금도 약은 열심히 먹고 있죠. 근데 남보기에 건강하지 사실 저는 속은 내용이 안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매일 2시간씩 90분 뛰고 걷고 육체를 단련시키고 머리를 단련시킵니다. 뛰면서 걸으면서 인생은 예술같이 예술은 사랑같이 사랑은 노래같이 열심히 지금도 진행형으로 하고 있답니다. 네. 제가 첫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서 받아온 악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악기인지 이름 아시는 분? 이게 코라예요, 코라. 코라? 예. 어. 원주민들이 가면요, 정말 기타 같은 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몸이 악기잖아요. 몸이 악기. 예. 네. 행복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삶의 그 현실이 저는 좋은 거예요. 제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갔었는데 여기 보면 쓰였습니다. Be happy, Mr. Do. Be happy. BAP. 예. 제가 막 걱정하면 Don't worry. Be happy. 정말 오지 탐험을, 오지 여행을 잘 출발했다는 것이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귀한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찬란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더라는 겁니다. 이태리에 가서 음악 공부 시작했죠. 오지 탐험 시작했죠. 그러니까 막 즐거움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이 넘치니까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창의력이 생기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건강이 왔잖아요. 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기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좋아하도록 만드세요. 버킷리스트를 쓰지 마세요. 그 따라다니다가 세월 다 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버킷리스트로 만드세요. 인간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세계 172개국을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고생해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들으시면서 공감하는 의미로 끄덕끄덕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추가 질문 네. 몇 개만 더 해볼까요?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에게 조언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면 지금 퇴직 준비를 하라 그러죠. 퇴직해서 준비하는 건 늦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시간을 전부 다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50에 술도 끊었어요. 담배도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오직 공부, 오직 운동, 오직 음악 공부, 오직 여행. 인생에 대한 품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품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남이 나를 관세하지 않습니다. 옛말이 있잖아요. 야, 저 친구 온다. 저 꽃감 감추어. 저분 오셔. 그 꽃감 그 좀 내놓아. 누구의 탓입니까?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다 피하죠. 자기 개발입니다. 나를 키우면 모든 사람이 나를 원할 것이고 나를 키우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I want you. I need you. 난 너를 원하는데 넌 나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도 진행형이라 그러면 나이 77세 난 사람이 아이고 이제 좀 쉬지. 이제 좀 놀 때도 됐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노는 거고 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제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여행에 대해서 또 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지 여행은 어떤 모험을 자극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런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지 않을까요, 크리스티안 씨?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뭐 한국에 없는 게 없지 않아요? 자,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그 네. 낯설면서도 그 새로운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장소들이 거의 다 그런 식의 오. 여행지입니다. 네. 자, 혹시 8월에 섬의 날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앞에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아, 얘기를 하셨구나. 지난 8월 8일이 올해 처음으로 네. 맞아요.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섬의 날이라고 네, 하는데 맞아요. 예, 먼저 8월 이렇게 섬으로 예. 떠나기 좋은 이렇게 시기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왜 8월 8일이 된 건지 그거 궁금해요. 그 8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네. 8을 이렇게 돌리면 누 무한, 보면 네. 네, 무한 심볼이 되잖아요. 그게 섬의 무한한 가치를 상징한다고 하는 네. 건데 네. 그게 두 번 하면은 8월 8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날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섬여행 많이 가신다는 걸 주변에서 잘 못 들었어요. 저는 뭐 기껏해야 제주도 정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 정도만 예, 생각을 예.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300개가 넘는 정도로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놀랬어요, 이걸.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 그래서 제가 국내에 떠나기 좋은 다양한 섬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은 특히 제가 소개하는 여행지들을 살펴볼 만합니다. 모두 다.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은 네.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을 달 수가 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금 걸려 있어요 여기? 그렇죠. 섬여행에? 200만 원이나. 네. 일단 어마어마하죠. 네. 섬의 날은 기념하여서 한국 해운 조합에서 네. 섬 여행 후기 이렇게 올리시면은 예. 이제 200만 원 다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구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노려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간이 있어요? 네. 언제까지? 네, 기간은요. 네. 기간은 8월 2일부터 그렇죠. 네, 9월 30일까지로 알고 저기 나오네. 있고요. 네네네. 네, 저기 지금 나옵니다.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후기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맛집 네. 탐방도 좋고요. 뭐 관련된 에피소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200만 원 상금을 드리고요. 중요한 게 대한민국 국민과 거주 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SNS 하는 거 보면 네. 사진하고 글을 어쩜 그렇게 잘 찍어요. 잘 찍고 잘 그림같이 쓰고. 하죠. 네. 굉장히 많겠죠. 그게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있죠, 요렇게 있죠. 찍으면 정말 가보고 싶고 네. 뭐 어떻게 또 이렇게 찍으면 저 뭐야 이러고. 맞아요. 그렇죠. 각도가 네. 중요하죠. 사진 찍는 네.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양한 섬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그 마음껏 일단 선택을 하시고 그 200만 원을 이렇게 노려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알았어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섬 네. 여행지 어딘가요? 자, 오늘 핫하게 뜨고 있는 섬입니다. 자,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울릉도. 울릉도지. 네네, 울릉도네요. 예. 혹시 2019년 하반기 여행 트렌드가 뭔지 아시나요? 글쎄, 뭐죠? 뭐 여행도 트렌드가 있어요. 하반기 트렌드가 있어요. 바로 애국 여행지입니다. 애국 여행지. 그래서 울릉도 독도 이렇게 나왔구나. 그렇죠. 예, 올해는 대한민국 임사정부 수립 및 3.1 운동 100
100주년을 맞이해서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국제적인 이슈가 커지면서 백두산, 울릉도, 독도까지 역사적 의미를 담은 여행 상품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울릉도 여행은 지난달 대비 1.5배, 그리고 지난해 대비 3배 늘었다. 아, 3배나 늘어났어요. 네,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화면 쭉 나왔습니다만은 해안도로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울릉도 전체를 보기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가신다는데 울릉도 여행을 가려면 뭐 어떤 준비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울릉도 여행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네. 예, 그런 것을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배편입니다. 그렇겠지. 그렇죠. 배편이 배편이 있죠. 중요하죠. 네. 울릉도를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강릉, 묵호, 후포, 포항에 위치한 여객선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출발하는 위치에 따라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고중 포항, 울릉도 배편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맞아요. 네.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편을 이용하는 곳으로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울릉도까지 한 3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빨라진 거예요, 저거는. 네, 많이 빨라졌어요. 네. 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신분증 꼭 가지고 다니셔야죠. 네, 네. 평소에도 가지고 다녀야죠. 뭐 신분증.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체크해야 하는 것은 울릉도 내에서 이동수단입니다. 아, 이동수단을 체크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울릉도 뭐 렌탈카 그래, 뭐 렌트카죠. 이용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데 예. 울릉도 일주 도로가 40년 만에 완전히 개통됐다고 합니다. 저희 그렇게 멋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멋진 길에 가면서 바다도 구경을 하면서 예. 아주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이제 감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체력이 좀 있어야죠. 네, 좀 체력이 좀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너무 멋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 자연 경관을 천천히 즐길 수가 있어서 예. 네, 훨씬 멋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차가 못 들어가는 곳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만 자전거로. 있다면 정말 한번 네네. 해볼 만하죠. 그렇습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럼 체력이 있어요. 이게 또 가볼 만한 곳들 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울릉도는 울창한 원시림, 하늘로 짙솟은 암벽, 네. 예, 그리고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에서 자연의 순수함을 네.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멋진 울릉도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네. 있는 것은 바로 내수전 전망대예요. 내수전 전망대. 네, 오. 여기 올라서면 되게 넓게 뻗은 수평선과 푸른 바다 위에서 떠 있는 그 죽도, 뭐 선목 같은 거는 파노라마 뷰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또 것입니다. 관음도, 선목, 뭐 쫙 파노라마로 시야가 확 트이잖아요. 너무 사진만 봐도 아름답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네. 섬에 왔으니까 뭐 해변도 빠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울릉도에는 정말 맑은 해수욕장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는 저는 사동 해수욕장을 추천합니다. 사동해수욕장 이유가 있을까요? 이곳에는 스노클링. 이거 하는 거. 스노클링. 야, 바다 색깔 봐요. 기가 막히네. 너무 굉장히 아름답겠다. 많죠. 네. 저기 바다 안에 다양한 볼거리가 네.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죠? 스노클링하기에 딱 좋아요. 딱 좋아요. 그리고 뭐 바닷물로 만든 수영장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특별한 그 명소인데요. 아, 저거네. 네네네. 네, 바로 그 앞에 있네. 네. 바다를 보면서 이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바닷물 수영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게 바닷물이고. 네네. 오션뷰 수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저쪽이. 인기가 되게 많은데. 예. 이것도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네. 무료 수영장이래요, 저희가. 네네네. 예? 여기 바닷물을 받아놓은 무료 수영장인데 뷰가 저렇게 끝내주고. 울릉도 하면 또 독도 여행까지 한번 가봐야죠. 해야죠. 그렇죠. 독도는 뭐 면미는 독도잖아요, 여행. 예, 그래서 독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맞아요. 여기가 예. 사전 예약제거든. 독도는. 그렇습니다. 네. 예, 독도는 사동항 또는 조등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독도는 주랑 시간에 자주 바뀌니까요. 예. 그러니까 배 시간을 이제 잘 체크를 하시고 맞아요. 네. 멋있잖아. 하는 게 좋습니다. 독도에 다녀오면 또 독도관리사무소에서 명예 주민증 주거든요. 네. 저거 탐나더라고. 그렇습니다. 독도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관광이
불가능하니까 네. 그 전에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울릉도가 사실 다 좋은데 가장 걱정이 네. 비용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핫한 섬 여행지 울릉도 알뜰하게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요. 자, 할인 가득 배편 이용입니다. 배편을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죠? 일단 애국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울릉도 배편에 대한 다양한 그 할인 혜택을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디귿 해운사에서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포항, 울릉도와 울릉도 독도를 완복하는 배편에 요금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저 일본 여행 포기했다는 분들 주변에서도 제가 그렇죠. 왕왕하는데 네네. 그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혜택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곧 추석이잖아요. 네. 네, 곧 추석인데 울릉도를 찾는 그 고향을 방문하시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 여객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객선 운임의 30에서 50%를 할인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네, 이 할인 대상이 또 있는데요. 네. 울릉군에 8촌 이내 친인척을 두거나 혹은 등록 기준지가 울릉군으로 돼 있는 분들 할인 기간이 오는 9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접수는 지금 또 화면에 나오고 있죠. 울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9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열흘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울릉도가 고향이신 분들이 계시다 하면 할인 받아서 좀 저렴하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그 나는 일본 여행 저 취소한 적도 없고 네. 울릉도에 연고도 없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혜택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있어야죠. 독도까지 무료 방문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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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치읓 여행사에서 만든 2박 3일 울릉도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예약하시면 독도 여행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게 얼마가? 2박 3일짜리 울릉도 패키지 상품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보통 그 정도 하는데 네. 이 패키지 가격은 19만 9천 원 정도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래서 9월 30일까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울릉도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이 안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만 9천 원이면 1,000원 차이로 10만 원대야. 그죠? 이게 1,000원 썼으면 20만 원대. 그렇죠. 야, 이게 여행 상품은 이런 식이다. 10만 원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저렴한 오. 지역 음식. 지역 저렴한 음식. 지역 음식? 그렇게 저렴한가?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 다니면 먹는데 돈을 다 쓰거든요. 그것도 재미죠. 근데 저렴하다? 네, 솔깃하네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로컬 음식을 찾으면서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로컬 음식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바로 초동 화로 판매장인데요. 이곳에서는 오징어, 멍게, 고등 같은 거는 그 울릉도에서 나는 싱싱한 해산물들을 네.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저기 가는 자체로도 재밌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이제 흥정하는 맛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잘못 흥정하면 괜히 기분 나빠. 저 울릉도 분들 인심 좋으시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네. 예. 거기는- 저기 가서 저걸 먹어야, 그죠? 그렇죠. 좀 여행 왔다, 섬에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네. 저 섬에서 그 만나는 그 육지 사람들. 네.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네. 그거 주민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울릉도 자체가 너무 좋고, 독도까지 갔다 오면 더 좋고. 네. 저 아직 못 갔어요. 저도 아직 못 갔어요. 꼭 한번 네. 가고 싶네요. 네. 네. 자, 이번 여행은 어딘가요? 자, 이제 외국에 간 것처럼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죠. 사막이 여기 우리나라예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높이 80m의 거대한 모래 언덕에 오르면 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네.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신안 우이도 풍성사구입니다. 야, 근데 이렇게 사막처럼 보여요? 네. 오.
가셈 바람이 만든 모래 언덕이에요. 네. 그래서 해변 거인 모래가 겨울철 북서풍에 날려서 지금 이 모래 언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저것만 딱 찍어서 나 이번 여름에 사하라 갔다 왔어. 그러니까요. 사진을 잘 좀 믿을 것 찍으면 같아요. 갔다 왔다라고 근데 자랑할 수 저 있어요.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게 모래 언덕에서 바다까지 보여요. 예. 와. 그리고 우이도가 있는 신안이 섬이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섬의 날을 맞아서 또 특별 할인 행사가 있어요? 네. 일단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섬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자전거 대회. 아, 할인 행사가 아니고 특별한 아니, 행사구나. 대회, 자전거 대회. 자전거 네, 대회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이클링 신안 2019 2019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경쟁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비경쟁 완주 대회래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해송숲길, 해안임도, 노두길 막 달리면서 신안섬만이 지닌 아름다운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대회예요. 참가 접수가 2019년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접수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은 마감할 모양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는 버스킹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자전거 안 타더라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지 그렇구나.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정말 신기한데요. 또 다음 여행지 어디일까요? 보통 뭐 섬 여행이라면 뭐 힐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제대로 힐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섬이에요? 고양이 섬 사람보다 어디야, 저기야? 여기는 사람보다 고양이 더 많은 섬이에요. 네, 전남 고흥에 위치한 애도입니다. 아, 애도. 고흥애도. 네. 저희가 쑥으로 유명해서 쑥섬인데. 네, 맞아요. 쑥섬이 이제 고양이 섬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주민 수보다 고양이 수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오. 일단 애도는 주민 한 20명, 네. 그리고 길고양이 한 40마리 함께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주민들이 육지에 네. 나가서 몇 마리씩 데려온 게 네. 40마리로 이렇게 늘어나. 아, 그래요? 네. 이게 전부 이제 길고양인데 낯선 네. 사람을 좀 경계하지 않나요? 이게 관광이 돼도 되는 거예요? 이 놀랍게도 네. 이 섬에 있는 고양이들이 사람 경계를 하진 않습니다. 예. 사람이 사는 집 마당에 막 누워서 편히 휴식을 하고 있거나 네. 밖에 이렇게 문제없이 놀고 있거나 관광객들 앞에서 나타나서 뭐 그냥 길잡이를 하는 듯한 그 약간 그런 행동도 하고 예. 이뻐하니까. 예, 사진 찍으려고 하면 약간 포즈를 하듯이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이에요. 근데 섬 주민들이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같이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주민들을 길고양이들에게 모기를 챙겨준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길고양이들과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살아온 지 벌써 반백년 정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섬에서는요, 고양이를 개라고 부른다고 해요. 맞습니다. 사실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이곳에 있는 고양이들은 강아지처럼 친근하게 다가와서 고양이 밥을 준다를 개밥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모두가 어울러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애도를 가는 배편 또 한번 전해주시죠. 네. 네. 애도를 가려면. 네. 가려면. 방법이 굉장히 또 간단합니다. 네. 고흥애도는 전남 고흥군 복내면 나로도 축정항에서 배편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네. 만조시엔 2, 3분, 간조시엔 4, 5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은 가셔야죠. 패러다이스예요. 고양이 네. 좋아하면 여기 꼭 예. 가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티안 씨가 여행을 많이 너무 다녀가지고 아침에 조금 이렇게 다운이 아니고요. 어제 드라마 찍느라고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크 배우님. 네. 젊은이 기운 내시게. 오케이. 고마 멕시코맨. 오케이. 어쨌든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언제 어디서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는 응급 상황. 생각지도 못했던 응급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는 만큼 지킨다.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 여러분은 응급 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응급 상황들. 살아가다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아찔한 순간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데요. 고구마 먹다 체해가지고 흰자위까지 돌아가가지고 어렸을 때 이모가 좀 대처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산행하다가 산에서 발목 골절을 자전거에 이제 다리가 통째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끼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듯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응급의료. 그렇다면 국민들은 응급의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세히는 모르고요. 저희는 그냥 119밖에 몰라요. 119.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여러 매체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들은 적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뭐부터 해야 할지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응급의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 그렇다면 응급의료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죠? 응급의료는 일반인들이 응급질환이 있다고 바로 그냥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이것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의료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서부터 병원에서 치료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과정 안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 그리고 필요한 운송수단을 선택해서 병원으로 가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적절하게 처치받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일컫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응급의료는 단순하게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회 안전망 중에 하나입니다. 응급의료 체계는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119 신고 및 이송, 응급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응급의료에 포함됩니다. 응급한 상황 속에서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가 시작되는 119 신고 단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119에 전화를 하면 무조건 구급차를 부르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119가 구급차를 불러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전화를 하면 필요한 상담도 해주게 되고요. 실제로 구급차를 요청하는 상황 중에 80% 정도가 비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담만으로 처치가 종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전화를 하고 필요한 상담을 받고 꼭 필요한 위중한 환자의 경우에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018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차 한 대당 연간 이송 인원은 1,324명. 이 결과로 보면 매 10.8초마다 구급차가 한 번씩 출동하고 16.8초마다 환자 한 명을 이송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이송 인원 중 무려 80%가 비응급 환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꼭 필요한 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배려가 필요한 상황.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어느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응급 상황이니까 제일 가까운 병원에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제일 먼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큰 시설이 있는 종합병원,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까우면서 종합병원. 그것보다는 우선 급하니까 먼저 빨리 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종합병원도. 아무래도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과 가장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구급차를 타게 되면 자기가 아는 병원, 자기가 다니는 병원, 좀 보다 큰 병원, 거리에 상관없이 그러한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질환에 따라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가장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가벼운 질환, 경증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 기관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이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치료받는 것이 낫습니다. 응급실의 현재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의 판단을 믿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의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지만 힘들게 도착한 응급실에서도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기다림. 저는 급한데 계속 순번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 숨이 넘어가는데도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좀 느리더라고요. 뭐 환자는 아파 죽겠는데 기다리고 검사하라고 하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그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응급실은 도착 순서, 즉 선착순으로 진료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중증도에 따라서 중증도가 순위가 매겨지고 그 중증도가 높은, 즉 위중한 환자부터 진료를 하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내가 진료가 조금 미루어지면 중증도가 다소 낮거나 나보다 더 중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 해 응급실 이용자 수는 무려 1,040만여 명. 전 국민의 5분의 1이 응급실을 방문했다는 얘긴데요. 이처럼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방문하다 보니 보다 체계적인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서는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응급 환자인 5등급부터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1등급까지. 도착한 순서가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응급의료는 한 개인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 안전망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 개개인은 정확한 응급의료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판단을 믿고 신뢰해야 대한민국 응급의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실천과 배려로 완성되는 응급의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예,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저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거기에 배려도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병원이나 응급실 또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난다고 하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남부지방에 아주 요란한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현 캐스터. 네, 볼에 닿는 공기가 부쩍 서늘해졌습니다.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에서 또 8월의 마지막 출근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하늘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감추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후까지는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갑작스레 쏟아지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대전 27도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고요. 대구와 창원은 29도로 영남 지역에선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바르셔야 합니다. 내일은 모처럼 비 소식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제주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 남부와 제주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엔 충청 이남으로, 수요일과 토요일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최저기온이 1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앞으로 30도를 웃도는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제법 요란한 비가 내립니다. 길게 이어지니까요.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차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AT센터에서는 창농 귀농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농업에서 새 삶을 준비하는 예비농부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창농, 귀농 정보를 알려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갈 스마트팜 등 최신 기술과 지자체의 다양한 영농 정보도 제공하는데요. 전국 각지의 우수 농산물, 농자재 등을 싼 값에 파는 A팜 마켓과 각종 이벤트도 마련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전시 관련 소식입니다. A미술관에서는 다음 달 22일까지 제주 티뮤지엄 일대에서 AP맵 2019 제주를 진행하는데요. 제주의 거친 자연에 순응하며 고유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이어온 제주 사람을 현대미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전시에는 젊은 작가와 건축가 15개 팀이 참여했으며 돌담, 초가집, 물질 같은 제주의 일상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AP맵은 실험적 예술 창작을 하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공공미술 활성화와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고 관련 전시 정보는 A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 변화가 수시로 있어서요. 한번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 어제 여의도 갔다 홀딱 젖었어요. 맞아요.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당황하시는 엄청 분들, 오더라고요. 네, 많으시죠. 네.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있으니까 우산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